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웅장한 천장 높이를 자랑하는 연회장엔 클래식 선율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맨 웨이터들이 하객들 사이를 우아하게 누비며 캐비어와 트러플이 얹어진 카나페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젊은 강태훈 회장의 취임 축하연이었습니다. 연회장 중앙 대형 거울 앞에 선 강태훈이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다는 수억 원대 수트가 그의 몸에 완벽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는 구멍난 양말을 신고 고시원을 전전하던 가난한 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태윤그룹의 젊은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자수성가의 표본이세요. 한 중견 기업 사장이 다가와 열렬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허허, 과찬이십니다. 다 주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태윤은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걸린 교만한 미소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중견 기업 사장이 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회장님의 효심이죠. 건강이 좋지 않으신 장인어른을 위해 해외 최고급 요양원을 통째로 빌리셨다면서요? 은종구 회장님이 사위복은 정말 타고나셨습니다. 태윤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서리가 외동딸이라 제가 아들 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인어른도 공기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은설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빗물과 땀에 젖어 엉망이 된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였고 얼굴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주변의 놀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연회장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태윤의 비서 오윤아가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 사모님? 여긴 웬일이세요? 독일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시다고 하셨잖아요. 비켜. 서리의 낮고 서늘한 한마디에 윤아가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서리는 곧장 태윤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태윤은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리야,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온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서리는 단상 위에 놓인 얼음물이 가득 담긴 대형 샴페인 버킷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태윤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좌르르릉 마이너스. 챙그랑. 얼음덩어리들이 태윤의 값비싼 수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에서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서리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마이너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한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윤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멍한 눈을 치켜떴습니다. 은설이, 너 미쳤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망동이야. 서리는 태윤의 셔츠 깃을 움켜쥐고
그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강태윤, 아니, 박진호. 내가 우리 아빠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공기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게 했다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어. 내 회사 지하 4층 주차장, 그 매연 가득한 곳에서 우리 아빠가 내가 뱉은 침을 닦고 있는 걸. 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아빠가 닦은 바닥이 그렇게 더러웠니?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서서 회장 노릇하니까 속이 시원해? 내가 던져준 유통기한 지난 컵라면 드시면서 우리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위가 바쁘니까 방해하면 안 된다고, 자기 죽었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아닌 분노로. 서리는 품 안에서 떼묻고 낡은 플라스틱 이름표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차관리원 은종구. 서리는 그 이름표를 태윤의 젖은 가슴팍에 거칠게 꽂아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핀이 태윤의 살을 살짝 찔렀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우리 아빠 가슴에서 강제로 뜯어낸 이름표야. 이제 내가 이거 달고 살 차례야.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그 밑바닥, 그 지하 4층이 얼마나 시리고 고통스러운지 너가 뼈저리게 느껴봐야지. 서리야, 그건 오해야. 장인어른이 원하셔서.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장인 소리 하지 마. 서리는 바닥에 떨어진 태윤의 회장 명패를 구두굽으로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우두득. 명패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태윤, 명심해.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펜트하우스, 이 회사, 심지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속옷 한 장까지 전부 우리 아빠가 남대문 시장에서 발바닥에 피 터지게 굴러서 만든 돈이야. 넌 오늘부로 회장이 아니라 이 건물에서 가장 낮은 곳을 기어다니는 벌레가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서리는 비참하게 젖은 채 벌벌 떠는 태윤을 뒤로하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서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빗자루를 붙잡고 떨고 있던 아버지의 초라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를 추락시키기 위한 은서리의 잔혹한 연극이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비행기에서 내린 서리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태윤에게는 내일 도착한다고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지사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리의 손에는 친정엄마 순자가 평소 좋아하던 독일제 영양제와 스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서리는 들뜬 마음으로 현관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기 대신 코를 찌르는 지독한 락스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한 걸음 내디딘 서리는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내가 이거 몇 번을 말해야 해? 애 기저귀는 삶은 다음에 햇볕에 말리라고 했잖아. 건조기 돌리면 빳빳해져서 애 엉덩이에 발진 난다니까. 카랑카랑하고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윤의 비서라던 오윤아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서리가 아끼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실크 잠옷 차림으로 비스듬히 누워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파 아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커다란 대야에 기저귀를 박박 비벼 빨고 있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깜빡하고 다시 깨끗하게 삶아서 넣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구분 등 친정엄마 순자였습니다. 엄마는 1년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구멍난 낡은 러닝 셔츠였습니다. 엄마, 서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든 순자의 눈에 경악과 공포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먼저 한 행동은 딸을 반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빨간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락스물에 불어터져 진물이 흐르는 자신의 손을 등 뒤로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서리야, 내가 왜 벌써? 순자는 허겁지겁 일어나려다 다리에 쥐가 났는지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소파에 누워있던 유나가 귀찮은 듯 잡지를 던지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리를 보고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인사도 없이 이게 웬일이세요? 서리는 유나의 뺨을 갈기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가볍게 피하며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아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애자잖아요. 회장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아드님인데 깨우면 사모님이 감당하시겠어요? 아들, 강태윤이 아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왜 내 집에서 안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 몰랐나 보네요. 회장님이 저랑 이 아이, 이 집에서 지내라고 허락하셨거든요. 장모님도 소일거리 삼아 애 봐주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용돈 드리고 모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줌마? 유나가 순자를 향해 눈을 부라리자 순자는 사색이 되어 서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리야, 아니야. 사모님 말씀이 맞아. 내가 심심해서 그런 거야. 태윤이가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화내지 마, 응?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깨질까봐, 그리고 사위가 쥐고 있는 남편의 행방 때문에 엄마는 스스로 식모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엄마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락스에 절어 손톱이 다 빠져나간 엄마의 손을 본 순간 서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괜찮은 거야? 내 엄마 손이 이 꼴인데 이게 소일거리야? 야, 오윤아, 너 오늘 여기서 죽어. 서리가 거실에 있던 크리스탈 화병을 들어 유나에게 던지려는 찰나 현관문이 열리며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태윤은 순식간에 서리의 손목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은설이, 너 미쳤어? 귀국하자마자 이게 무슨 행패야? 강태윤, 너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내 엄마를 저 여자의 기적이나 빨게 만들어? 우리 아빠는 요양원에 계시다며 엄마는 세계 여행 보내드렸다며 태윤은 비웃음을 흘리며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 아버지가 남긴 빚 갚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장모님은 그 빚 탕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봉사하시는 거야. 태윤이 서리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내가 조용히 있으면 요양원에 계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미쳐 날뛰면 그 노인네가 어디로 실려갈지 나도 장담 못해. 태윤의 눈빛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서리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명심해. 이 집 주인은 이제 나야. 넌 그저 내 회장 취임을 돋보이게 해줄 장식품일 뿐이라고.
토 달지 말고 내일 파티 준비나 해. 안 그러면 내 엄마 이번엔 주방이 아니라 지하실로 보낼 테니까. 태유는 유나와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서리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엄마의 품에서 서리는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의 공기 하나, 가구 하나, 심지어 저들이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도 전부 자신의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군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걱정 마. 저 인간들이 흘리는 피눈물로 엄마 손 깨끗이 씻겨줄게.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밤은 깊었으나 서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방 구석에 숨겨둔 엄마의 낡은 가계부와 그 사이에 끼워진 낯선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태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지옥으로 향하는 초대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하 4층? 이곳은 화려한 지상 1층 로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대한 환풍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매캐한 자동차 매연과 눅눅한 곰팡이 냄새는 빠져나갈 줄 몰랐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노인이 구부정한 허리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아버지 은종구였습니다. 왕년에 남대문 시장을 호령하며 왕회장이라 불리던 풍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종구의 손에는 때가 찌든 걸레가 들려 있었고 무릎엔 낡은 보호대조차 없이 맨바닥의 냉기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야, 은씨, 너 지금 졸고 있어? 저기 7번 구역에 기름때 안 보여? 오늘 회장님 중요한 손님 오신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29살짜리 주차관리 대리가 종구의 어깨를 발로 툭 쳤습니다. 아들뻘도 안 되는 놈의 무례함에도 종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굽은 허리를 더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리님. 제가 눈이 어두워서 얼른 닫겠습니다. 종구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딸 서리의 안위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사위 태우는 매일같이 지하로 내려와 종구를 협박했습니다. 장인어른, 서리가 독일에서 편하게 지내길 바라시죠? 그럼 여기서 죽은 듯이 계세요. 괜히 딴 생각하다간 서리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을 믿었기에 종구는 이곳이 지옥인 줄 알면서도 묵묵히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강태윤의 전용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번쩍이는 명품 구두를 신은 태윤이 내렸습니다. 주차 대리는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며 아부하기 바빴습니다. 태윤은 거들먹거리며 차에서 내리다 발치에서 걸레질하던 종구를 발견했습니다. 어이, 은씨. 내가 여기 먼지 하나 없게 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내 구두에 먼지 앉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태윤은 일부러 종구가 닦고 있던 바닥 위를 짓밟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입안에 침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종구의 얼굴 바로 옆 바닥에 퇴하고 뱉었습니다. 갈에 섞인 누런 침이 반짝이던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이거 닦아. 내가 제대로 안 닦아서 내 입안이 다 텁텁해지잖아. 안 그래? 태윤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종구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종구의 얼굴이 자신이 뱉은 침바로 앞까지 내려갔습니다. 종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사위의 구두 밑에서 사위가 뱉은 침을 닦아내는 장인의 모습에 관리 대리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하네. 은씨, 너 말이야. 서리한테 연락할 생각 마. 내 딸은 지금 독일에서 잘 나가는 줄 알지?
내가 여기서 이 짓거리 하는 거 알면 그 성깔에 당장 달려올 텐데, 그럼 너랑 내 마누라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거야. 알았어? 태우는 종구의 낡은 청소복 주머니에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찔러 넣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걸로 저녁에 컵라면이나 사 먹어. 비싼 밥 먹으면 소화 안 되잖아. 노인네가. 태윤이 비웃으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라지자 종구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진 치미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서리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겪는 수모를 생중계로 목격한 그녀의 눈은 이미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강태윤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태윤, 너는 오늘 죽었어.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지옥을 보게 될 거야. 서리는 아버지가 혼자 남겨진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종구는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황급히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걸레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리님. 금방 닦게. 아빠. 종구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종구의 눈에 서리가 보였습니다. 종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더니 이내 사색이 되어 서리를 밀쳐냈습니다. 서리야? 내가 여기 왜? 아니, 여기 오면 안 돼. 얼른 가. 회장님이 보시면 너 혼나. 얼른 가란 말이야. 종구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딸에게 상처가 될까봐 혹은 사위가 딸을 해칠까봐 빗자루를 지팡이 삼아 비틀거리며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아빠, 도망치지 마. 아빠가 왜 도망쳐? 저놈이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봤어. 다 봤단 말이야. 서리는 아버지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종구는 그제야 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리야,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그놈 무서운 놈이야. 나랑 내 엄마는 죽은 셈 치고 넌 그냥 도망가. 아니, 아빠. 도망 안 가. 내가 왜 도망가? 서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엔 시커먼 복수심만이 남았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벽을 응시했습니다. 저놈이 아빠한테 침 뱉었지? 그 침 금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처먹게 해줄게. 아빠가 닦은 이 바닥이 저놈의 무덤이 되게 만들어줄게. 나 은설이야. 아빠 딸이라고. 서리는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 있던 강태윤의 10,000원짜리를 꺼내 바닥에 짓밟았습니다. 이딴 돈 필요 없어, 아빠. 아빠가 잃어버린 수천억, 내가 다 찾아올 거야. 이제 그만 닦아. 우리가 닦아야 할 건 이 바닥이 아니라 저놈들의 더러운 목숨줄이니까. 서리의 목소리는 지하 주차장의 공명을 타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소리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아버지 종구를 부축해 좁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종구는 밖을 살피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태윤의 구두를 닦느라 묻은 구두약으로 까맣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서리야, 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하지만 내 말 잘 들어라.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종구는 구석에 놓인 낡고 녹슨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걸레와 세제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구는 맨 밑바닥 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기름때와 먼지가 켜켜이 쌓인 낡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보따리를 푸는 아버지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빠? 서리는 보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세월, 아버지가 사위의 발밑에서 빗자루질하며 수집한 지옥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수십 건의 수첩에는 강태훈이 지난 10년간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까지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훈이 그놈은 내가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노인네인 줄 알았지. 내 앞에서 비서랑 통화하고 내연녀랑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걸 아무렇지 않게 떠들더구나. 종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는 그놈이 뱉은 침을 닦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놈이 뱉은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외웠어. 그리고 밤마다 이 창고에 들어와서 몰래 적었단다. 종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리는 수첩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오후 2시 23분. 지하주차장. 태윤이 유나와 통화. 해외 비자금 계좌번호 HSBC 홍콩 지점. 2020년 7월 8일 오전 11시. 태윤이 변호사 박모 씨와 만남. 장인명의 부동산 불법 담보대출 지시. 한 장 한 장이 태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타였습니다. 아빠,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구는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강태윤이 그토록 차지하려고 눈이 멀었던 태윤 빌딩 실소유주 원본 인감과 진짜 증여 무효 확인서였습니다. 서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윤이가 5년 전에 나를 협박해서 뺏어간 서류들, 그거 사실 내가 미리 준비해둔 정교한 가짜였어. 진짜는 여기 있다. 종구가 서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건물, 이 땅, 법적으로는 여전히 내 거란다. 그놈은 가짜 서류 위에 가짜 왕국을 세운 거야. 서리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그 손이 사실은 강태윤의 심장을 겨누고 있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아빠,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이 고생을 다 했어? 서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독일에서 그놈 눈치 안 보고 마음껏 꿈을 펼치길 바랐으니까. 종구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놈을 확실히 파멸시키려면 증거가 완벽해야 했어. 서리야, 이제 내가 이 보따리를 세상 밖으로 들고 나가라. 이 아비가 10년을 청소부로 살며 닦아낸 이 진실들을 내가 정의로 바꿔다오. 서리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보따리에서 나는 매캐한 먼지 냄새가 사실은 아버지의 눈물 냄새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종구는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야. 지하 주차장 곳곳에 내가 몰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들이 있어. 태윤이가 나한테 침 뱉는 것, 발로 차는 것, 욕하는 것, 전부 다 녹화되어 있단다. 그놈이 얼마나 잔인한 놈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야. 서리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걱정 마, 아빠. 저놈이 뺏어간 우리 가족의 10년, 내가 단 1분도 남김없이 다 돌려받을 거야. 강태윤이 세운 그 가짜 성, 내가 밑바닥부터 무너뜨려 줄게. 창고 밖으로 멀리서 강태윤의 차가 나가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구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리야, 하나만 약속해라. 복수는 하되 내 마음까지 더럽히지는 마라.
우리는 저놈들과 다르니까. 알아, 아빠. 남법으로 할 거야.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래야 저놈이 더 비참하잖아. 서리의 눈은 이제 슬픔이 아닌 차가운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 속에는 아직 인간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보따리를 가방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빠, 이거 갖고 계세요. 오늘부터 컵라면은 끝이에요. 제대로 된 밥 드세요. 서리야. 아빠는 더 이상 여기 오면 안 돼요. 내가 방법을 찾을게. 조금만 참아요. 서리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매캐한 땀 냄새, 락스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채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향기였습니다. 10년의 인고가 담긴 낡은 보따리가 드디어 주인을 찾아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서리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장부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하나씩 증거들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서리는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은설이, 너 일이 안 나와. 강태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지하주차장 관리실로부터 서리가 종구의 창고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태윤의 뒤로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설 구급대원 넷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제 입원 동의서와 구속복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서리가 소리쳤지만 태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리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장부들을 본 태윤의 눈이 광기로 뒤집혔습니다. 이 노인네가 끝까지. 태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은설이, 너도 똑같아. 내가 감히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너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의사 부부인 내 친구들한테 이미 다 말해놨어. 너 오늘부터 중증 편집조현병 환자야. 이거 놓으라고. 강태윤, 내가 인간이야? 내 죄가 무서워서 마누라를 병원에 가두는 거야? 서리가 장부를 되찾으려 했지만 태윤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뭐해? 당장 이 여자 묶어. 발광하잖아. 구급대원들이 서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리는 짐승처럼 저항했지만 건장한 산의 넷의 힘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그때 내연녀 오윤아가 안방에서 유모차를 밀며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리의 발치에 침을 뱉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걱정 마요. 언니가 병원에서 전기 충격 치료받는 동안 장모님은 내가 지하실에서 아주 특별하게 모실 테니까. 윤아가 서리의 귀에 대고 더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장모님이 손목이 아프다던데 내가 더 아프게 해드려야겠네요. 이년아. 서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구속복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졌습니다. 태윤은 서리가 모아둔 장부들을 보란 듯이 거실 벽난로에 던져버렸습니다. 활활. 불길이 솟구치며 10년의 기록이 재가 되어갔습니다. 잘 가라, 은설이. 넌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태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리는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는 태윤과 윤아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안아주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리의 입가에 재갈 뒤로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다는 것을. 서리는 이미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긴급 구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실 천장의 화재 감지기 속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가 태윤의 모든 폭행과 협박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태윤이 태운 장부는 서리가 일부러 남겨둔 복사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원본은 이미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윤, 너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서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 탄 건 가짜야. 진짜는 이미 내가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떠났어. 구급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도로 위에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나타나 구급차를 포위했습니다. 뭐야, 저거. 운전석의 사내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차들이 일제히 전조등을 켰습니다. 눈부신 빛이 구급차를 비췄습니다. 그 차들 사이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서리가 의뢰한 변호사와 함께 한 사람이 더 걸어 나왔습니다. 서리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검사가 된 강민준이었습니다.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 차 멈추시고 문 여세요. 무자격 의료행위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직접 서리의 구속복을 풀어주었습니다. 서리야, 괜찮아? 오빠, 고마워. 서리는 재갈을 벗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보낸 긴급 신호 받았어. 그리고 실시간 영상 전송도 확인했고, 강태윤 그 새끼, 이제 끝이야. 민준이 서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원본 서류들은 내가 검찰에 제출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모아둔 USB 영상들도 전부 증거로 확보했고,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야 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그 전에 한 곳 더 들러야 하지 않을까? 민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윤이 지금쯤 자기가 이겼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있을 텐데 그 파티에 우리도 초대받아야지. 서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좋아. 가자. 그 샴페인 잔을 박살내러. 구급차 안에서 끌려 나온 사설 구급대원들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서리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다시 서리의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서리는 사실 그것을 이용해 태윤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릴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강태윤은 고급 양주를 들이켜며 오유나와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진짜 끝났어. 은설이는 내일 아침이면 세상에서 미친 여자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노인네는 내가 직접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태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거야. 유나는 태윤의 어깨에 기대며 간드러지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려요. 이제 방해꾼은 아무도 없네요.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예고도 없이 활짝 열렸습니다. 쾅! 태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비서실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과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서너 명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로 은종구와 은설이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윤은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비싼 카페트 위로 양주가 얼룩졌습니다. 장인어른? 당신이 왜 여기? 옷은 또 그게 뭐야?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구는 더 이상 지하 주차장에서 매연을 마시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청소복 대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백발을 정갈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빗자루 대신 황금빛 독수리가 새겨진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구는 태윤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지팡이로 책상 위를 탁 쳤습니다. 누가 내 장인이냐? 강태윤, 내가 10년 동안 내 재산을 훔쳐가며 세운 이 가짜 성. 오늘로 끝이다. 무슨 소리예요? 서류는 이미 다 제 앞으로. 그 서류? 서리가 앞으로 나서며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태윤이 방금 전 거실 벽난로에 태웠던 장부들의 원본 스캔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태윤이 서리를 납치하고 폭행하던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 내가 태운 건 복사본이야. 진짜는 이미 검찰청에 가 있어. 서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인감. 우리 아빠가 미리 바꿔치기해 둔 가짜였다는 거 몰랐지? 태윤은 미친 듯이 책상 서랍을 열어 인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인감 바닥에는 독수리 문양 대신 조롱하는 듯한 웃는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10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태윤이 발광하며 서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식간에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수사관이 태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태윤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은설의 시에 대한 불법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나라고. 태윤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옆에 있던 오윤아 역시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형사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이 시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윤아는 울부짖으며 태윤을 탓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쳐서 그런 거라고요. 종구는 바닥에 짓눌린 태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윤아, 내가 내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그 10,000원짜리 기억나느냐? 종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뭘 샀는지 아냐? 내가 갈 감옥의 간수들에게 줄 담배를 샀다. 거기서 평생 내가 겪은 매연보다 더 독한 연기나 마시며 살아라. 태윤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침을 뱉었던 청소부 노인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던 거인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태윤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서리는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처음 이 회사를 세웠을 때의 그 찬란한 빛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사관들이 태윤과 윤아를 끌고 나갔습니다. 손 나라고. 나 강태윤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태윤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여기 앉으세요. 원래 아빠 자리예요. 종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서리야. 종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서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인간들이 우리한테 한 짓 똑같이 갚아줘야죠. 아니, 100배로 갚아줘야 해요. 서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겨우 절반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기 위한 현장 교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은성그룹의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하 4층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비릿했습니다. 웅웅거리는 거대한 환풍기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수트를 입고 이 주차장을 거들먹거리며 걷던 강태윤이 이제는 때국물이 흐르는 남루한 청소복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종구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낡고 해진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구속 기소 상태에서 은종구 회장의 특별 요청에 따라 피해 보상 및 사회봉사 명령의 일환으로 이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말이 봉사지 실상은 그가 장인에게 가했던 고통을 뼈저리게 되돌려주는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야, 강씨, 너 지금 자는 거야? 거기 14번 구역 물청소 안 끝났잖아. 주차관리 대리의 고함이 지하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과거 태윤 앞에서 숨도 못 쉬던 바로 그 대리였습니다. 대리는 이제 태윤의 어깨를 발로 툭툭 치며 윽박질렀습니다. 태윤은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건장한 교정직 요원의 눈빛에 이내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은 회장님한테 그랬다며. 깨끗하게 안 닦으면 입안이 텁텁하다고. 나도 지금 입안이 아주 텁텁하거든. 대리는 태윤의 머리 위로 먹다 남은 믹스커피 찌꺼기를 쏟아버렸습니다. 태윤의 머리카락을 타고 누런 커피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참함에 눈물이 고였지만 태윤은 이를 악물고 바닥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깎이면 그가 갈 곳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은종구 회장의 영향력이 닿는 가장 가혹한 독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내연녀 오윤아의 처지는 더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백 대신 오물이 잔뜩 묻은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 쥐잖아. 윤아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녀가 버렸던 그리고 서리의 엄마 순자가 손으로 빨아야 했던 아기 기저귀들이 이제는 그녀의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윤아는 이제 그 기저귀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분류하고 오물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서리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나 임신했었잖아요. 나 회장님 애 엄마라고. 윤아가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구두 소리였습니다. 검은색 전용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은성그룹 부회장이 된 은설이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구두는 눈이 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 구두가 바닥을 디딜 때마다 태윤의 심장은 조여들었습니다. 설이는 태윤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태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걸레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품 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태윤의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어때, 강태윤? 내가 우리 아빠한테 줬던 그 10,000원의 행복. 이제 내가 느껴보니 기분이 어떠니? 설이는 지폐를 태윤의 머리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지폐가 커피물에 젖은 태윤의 머리카락에 달라붙었습니다. 이걸로 저녁에 컵라면 사 먹어. 아, 참. 유통기한 확인 잘하고. 내가 우리 아빠한테 줬던 건 1년 지난 거였잖아. 나는 자비로워서 유통기한 딱 하루 남은 걸로 준비해놨어. 설이야. 제발.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너 사랑했잖아. 우리 좋았을 때 생각해서 한 번만. 태윤이 설이의 구두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가차없이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사랑? 내가 사랑한 건 우리 아빠 돈이었겠지. 서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안방에 그 여자 들여놓고 우리 엄마 식모 부려 먹을 때 내 사랑은 이미 그 똥 기저귀랑 같이 쓰레기통에 처박혔어. 서리는 태윤의 얼굴 바로 옆 바닥에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들이부었습니다. 철버? 자, 이제 닦아. 내가 뱉었던 그 침보다 100배는 더 많은 눈물 흘리면서 닦아내란 말이야. 서리가 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우리 아빠 가슴에 박은 대못, 그거 다 뽑아내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서리는 뒤돌아 유나가 있는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서리를 보자마자 바닥을 기어오며 빌었습니다. 언니, 저 여자예요. 여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손 다 망가진 거 봐요. 서리는 유나의 짓무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엄마 순자의 손보다 훨씬 덜 망가진 손이었습니다. 서리는 유나의 머리 위로 아기 기저귀 하나를 던졌습니다. 오유나,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지? 노인네 냄새 배면 책임질 거냐고. 서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내 온몸에 이 쓰레기 냄새가 문신처럼 새겨질 테니까. 내가 낳은 그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아주 좋은 곳에 입양 보냈어. 평생 너 같은 엄마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따뜻한 집으로. 뭐, 안 돼. 네, 내놔. 유나가 실성한 듯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서리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강태윤, 오유나, 너희가 무시했던 이 지하 4층이 이제 너희의 영원한 집이 될 거야. 서리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의 심판이 끝나면 걱정 마. 내가 너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지하 감옥을 따로 계약해놨으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날마다 이 바닥을 닦으며 살게 될 거야. 서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차 창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빠가 그러시더라. 너희가 닦은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발을 들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닦아. 죽을 힘을 다해서. 차가 멀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태윤의 비명과 유나의 통곡만이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10년간 소리 죽여 울어야 했던 은종구와 순자의 곡소리에 대한 비참한 대답이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운집한 가운데 태윤 그룹안이 이제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은성그룹의 경영권 분쟁 및 횡령강금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법원 문이 열리고 강태윤과 오유나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강태윤 씨, 징역 25년형 선고에 대해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오유나 씨, 아이까지 이용해 사모님을 협박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태윤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징역 25년. 사실상 그의 인생은 감옥 안에서 끝난다는 선고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회장 취임 축하연에서 거들먹거리던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는 햇빛조차 눈부신 지 연신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를 헤치고 은설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정정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아버지 종구와 이제는 얼굴에 생기가 도는 엄마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윤은 서리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서리야, 내가 잘못했어. 25년은 너무하잖아. 나 거기서 죽으라는 거야? 응?
제발 항소만 하게 해줘. 서리는 태윤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의 수의 가슴팍에 달린 수표 번호를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강태윤, 아니 박진호. 내가 그랬지? 나더러 정신병자라고. 내 친구 의사들이 쓴 가짜 진단서 때문에 내 형량이 늘어난 건 알고 있니? 서리가 냉소를 띄었습니다. 내가 판 무덤에 내가 빠진 거야. 그리고 걱정 마. 감옥 안에서도 넌 아주 바쁠 테니까. 내가 교도소 측에 특별히 부탁했어. 내 전공 살려서 교도소 화장실 청소는 내가 전담하게 해달라고. 뭐, 이 독한 년. 은설이. 태윤의 욕설은 경찰들의 제지에 막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설이는 옆에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오윤아를 쳐다봤습니다. 윤아는 설이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감옥 못 가요. 저 여자잖아요. 여자라서 못 간다고? 설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여자라서 내 밑에서 기저귀 빨았니? 오윤아, 넌 감옥 다녀와서도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빼돌린 돈으로 산 해외 부동산들 이미 내가 다 환수했어. 넌 평생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살게 될 거야.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밑바닥이 뭔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몸소 체험해봐. 두 빌런은 호송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어졌습니다. 차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비명과 통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뿌린 악의 씨앗이 거둔 당연한 결실이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종구는 가장 먼저 남대문 시장의 단골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종구가 40년 전 짐꾼으로 시작해 왕 회장이 되기까지의 모든 세월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아이고, 왕 회장님, 돌아오셨구먼. 고생 많으셨소. 시장의 상인들이 종구를 반기며 몰려들었습니다. 종구는 주름진 손을 흔들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차장에서 침을 닦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 대신 상인들의 땀 냄새가 섞인 이 시장의 활기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종구는 서리와 순자에게 국밥 한 그릇씩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섭지? 사람 눈을 멀게 하고 사위가 장인 목에 칼을 들이대게 하니 말이다. 종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서리야, 명심해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순자는 종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락스물에 짓물렀던 손은 이제 연고를 발라 많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 앉아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부자지 뭐겠어요. 서리는 부모님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0년의 인고, 그리고 지옥 같았던 지난 몇 달. 그 세월을 견디게 해준 것은 결국 이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서리는 별장 테라스에 앉아 아버지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종구가 주차장에서 쓴 마지막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서리가 돌아오는 날 나는 이 빗자루를 버리고 다시 아비의 이름으로 서리라. 억울함은 눈물로 씻고 복수는 침묵으로 준비하리니. 서리는 일기장을 덮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 전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 강태윤도 그 여자도 이제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어. 멀리서 아버지가 낚싯대를 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리는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녁 먹자. 서리의 외침이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보다 이름 없는 바닷가의 노을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화목한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